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혈액순환이 안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 시스템이죠. 혈액이 1분 1초라도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장기들의 산소와 에너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혈관, 도로조, 혈액, 실어 나르는 우리 몸의 생명수죠. 그리고 이것을 밀어내는 힘, 돌리는 힘, 심장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나이 불문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구조적 이유입니다. 허허종, 허리둘레가 허벅지둘레, 종아리둘레보다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허리둘레는 내장지방의 염증입니다. 허벅지둘레는 호르몬 창고, 종아리둘레는 제2의 심장입니다. 허벅지둘레와 종아리둘레가 갈수록 얇아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말단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빈약하거나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치명적인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 혈액적 이유, 그러니까 혈액과 혈관의 문제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피는 안 돌고 혈관은 잘 못 돌리겠죠. 자, 그런 이유는 혈관 질환이 있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대사성 혈관 질환. 그 다음에 혈관에 독소가 많아집니다. 활성산소, 당독소,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이 혈액을 묽게 만들면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힘인 수분.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은 만성 탈수 상태죠. 그래서 이 수분 부족이 혈액순환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적 이유. 자,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호르몬 관리 못하신 분들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겪는데요. 특히 성장 호르몬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이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10세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50대, 60대라고 하더라도 2배, 3배,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성장 호르몬은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분배합니다. 지방은 온몸에 골고루 퍼져서 복부 쪽에 지방이 집중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혈액을 돌리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성호르몬도 감소가 되지만 특히 급격하게 감소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인데 멜라토닌 부족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나 낮에 햇빛을 보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항산 능력이 떨어져서 혈액의 염증이 늘어나죠. 인슐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혈액의 염증이 늘어납니다.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햇빛이 잘 쬐지 않으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적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서 혈액순환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계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불균형, 교감신경계는 액티브하게 이제 흥분시키는 겁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캄다운, 이제 평안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교감신경계가 올라가 버리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혈압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저혈압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심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되고 혈관 쪽에도 타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의 교란이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현대인들의 여름을 여름답게 겨울을 겨울답게 살지 못한 현대 문명이기 난방이 너무 가하다든지 냉방이 너무 가한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가 계절을 잊고 살게 하죠. 그러면서 체온 자체가 바깥의 기온과 안의 체온, 느끼는 체온 자체가 혼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냉방병은 뭐냐면 바깥은 여름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겨울이죠. 그래서 이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착오를 일으켜버립니다. 냉방병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자율신경계 고장이 나면 자율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요. 소화를 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능인데 그 자체가 고장이 나면서 체온 자체도 저체온으로 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혈액이 이쪽 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저해가 되거든요.
특히 소화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혈액순환에 저해를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역시 자율신경계 교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열악화일 수가 있죠. 에너지적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까 현대인의 숙명적인 거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는 일이 많고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죠. 만성 피로, 과로, 휴식 부족, 많은 생각에 가다 즉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불규칙한 수면과 수면 부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 결핍 상태, 에너지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이런 에너지 부족 상태는 혈액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죠. 이런 에너지적 이유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동, 활동적 이유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의 돌림이 부족합니다. 활동량. 우리가 혈액순환을 돕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거든요. 걷는 사람 중에서는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운동 부족, 활동 부족. 현대인의 문명의 이기들이 이런 것들 더욱더 가정화시키죠.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게 합니다. 사무 환경이라든지 TV라든지 스마트폰들이 우리의 자세 자체를 경직시키는데, 이렇게 오래 있는 자세가 저는 제일 나쁜 자세라고 그랬죠. 이코노미 신드롬 자체가 대표적인 겁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이런 부분들이 혈액순환을 제어합니다. 스트레스적 이유도 굉장히 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방출되고 혈압이 상승되면서 우리 몸에 심장에 무리를 가져오고 혈관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만이 악화되죠. 코티졸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비만이 악화되면서 혈액의 염증이 많아집니다.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혈액들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심폐 능력도 악화됩니다. 이런 7가지의 이유가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SSEN,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세게 쌓이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게 만들자. 뒤에 있는 CIR은 Circulation, 혈액순환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잠을 자고 땀나는 운동과 숨차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저염식으로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질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고 칼라푸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in nature,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햇빛을 쬐고 밤에는 충분히 숙면이 낮은 낮답게, 낮낮, 밤은 밤답게, 밤밤, 낮낮 밤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쉬어가는 지혜. 휴식을 내 몸에 줘야 됩니다. 내 몸, 내 머리에 휴식을 주어서 우리가 혈액순환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내 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